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트의 김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거지 잘 하십니까? 성공을 하려면 설거지를 잘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에서 가장 설거지를 잘하는 남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거지 잘 하라는 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뉴욕에서 설거지를 가장 잘하는 남자 하고 소개하고 지금 김기철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다 보니까 아니 저분이 왜 갑자기 무슨 설거지하고 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김기철 회장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세요. 사실은요. 장로님의 다니는 교회에 제가 신도로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0명, 200명이 되는 그 부분을 항상 매주 빼놓지 않고 설거지를 항상 혼자서 하세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1년, 2년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은 그 감동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은혜를 얻게 된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그랬는데 그 사모님께서는 권사님이신데 사모님께서는 또 하루도 빼짐없이 150명, 200명이 되는 신도들의 식사,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의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사랑과 은혜를 얻으면서 참 훌륭하시다.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언젠가는 저 얘기를 꼭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제 집사람은 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저는 출장이 잦아가지고 네. 잘 못해요. 네. 가끔 이렇게 하는데 그 뉴욕에 있을 때는 그냥 하려고는 하는데 출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죄송하죠. 집에서도 좀 가끔 하세요? 뭐 네. 하기는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소식 네. 여자들이 그 설거지 하기 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 제가 안 하면은 그 연약한 제 집사람이 해야 되니까 제가 집사람 거 거둔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을 늘 자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끄럽습니다. 것은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설거지를 잘해야만이 저렇게 성공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설거지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그 김기철 회장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모르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아마 설거지에 대한 것은 오늘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엊그제 그러니까 6월 31일로 미조 평통 부의장직이 끝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통 회장으로서도 2년을 하셨죠. 네. 그리고 또 미주 부의장으로서도 연임을 하셨죠. 4년을 예, 4년 하셨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그 전에 돌아가 보면은 뭐 다양한 지역 한인 회장이라든가 봉사단체 회장을 많이 하셨지만은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JC 회장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JC 청소년들의 활성화를 좀 크게 시키는데 이제 초석을 다주셨고 네. 그 뉴욕 27대 한인 회장을 하셨죠. 28대입니다. 28대입니까? 죄송합니다. 28대 회장을 하셨고. 네. 근데 엊그제 또 보니까 그 전직 뉴욕 한인회 회장의 난의 의장을 또 맡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뉴욕 아니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거의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임 그 의장님은 네. 제 이제 전임자였던 김석주 회장님이 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뒤에 텀이 돼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아무튼 약 한 34, 5년 되셨죠? 네, 오신 지. 저 1980 오기는 81년도에 왔고 네네. 동포사회 활동을 시작한 게 83년도에 네. 브루클린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81년도에 이민을 와서 82년도에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네. 그런데 그 프레포시라는 곳인데 이제 그 99%가 흑인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브루클린 한인회 네. 그거를 83년도에 발족을 시켰군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활동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34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죠? 그때 젊었죠. 이민 그때는 와서 또 어려운 뭐 생활이 무서운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을 만드는데 맞습니다. 크게 기여하셨고 그러한 회장님의 그런 발판이 오늘 동포 사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아니요, 뭐 글쎄 조금이라도 그런데 네. 제가 밑거름이 됐다면 정말 그건 보람이죠.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네. 열심히는 할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이 직책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하는 자리일까?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철 회장이 직책을 맡고 난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빛이 안 난다. 왜냐하면 김기철 회장께서 워낙 열심히 그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은 웬만큼 해가지고는 빛이 안 난다. 그만큼 이제 잘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얼마 전에 누가 만나서 이 얘기를 좀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언론사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워낙 라비를 잘해가지고 한인회장이고 한국 가서 뭐 평통회장도 되고 부의장도 2번씩 그 하고 그런다고 라비 아주 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글쎄요, 내가 사람 관계는 잘 맺는 것 같은데 라비라는 걸 내가 할 줄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단 그 어느 단체건 단체 소속이 되거든 롱런 할 수 있는 거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다.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뭐를 했을 때 해서 그 단체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네.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 일이라고 난 생각. 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네.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 그러실 거예요. 저분은 참 뭐 이렇게 직함을 쓰는 걸 좋아하시네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자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기에는 아마 지금 여채 값을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호주머니에서 정말 동포사에 많은 봉사,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다 인정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제 또 미주체전이 그 달라스에서 있었죠. 네. 거기에 또 그 뉴욕 재미대한 뉴욕 체육회, 네. 체육회 또 단장으로 가셨죠. 예, 저는 사실 체육인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체육회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네. 요즘 이제 체육회 회장님이나 뭐 이사님 분들이 저보다 좀 연정적으로 아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하다 보니까 네네. 한번 저한테 권유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단장을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고 그래서 좀 난감을 했더니 좀 맡으면은 그 선수들이 청소년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는데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 같다. 제가 그 단장직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래서 맡아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 못할 거 없이 하자. 그러고 갔습니다. 성공적으로 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 가서 저는 정말 많은 보람을 네. 느끼고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책이나 나이를 떠나서 그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과 가까이 되려고 제가 응원단장해 갖고 와서 막 구호도 잊히고 그래서 좀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337 네. 박수도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고 예. 또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달라스가 주관처니까 달라스를 비유하겠습니다. 네. 달라스 잘한다. 그러면 전체가 달라스 잘한다고 그 다음엔 더 잘한다 뉴욕 이런 것도 해가면서 네. 제가 옛날에 했던 거를 막 기억을 얻으면서 정말 열심으로 응원하면서 선수들과 어우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막 그래 소리를 질러서 응원을 하고 이럴 때 선수들이 막 힘을 더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막 그런 데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우리 1.5세, 2세들과 1세들 간의 간격이 좁혀지는 그런 막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도 많이 있었죠. 뭐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음 미주체전이 있을 때도 단장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아마 이번에 문제점을 네.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네. 그 체육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무엇인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체육회 체전이 이렇게 발전과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제가 또 맞는 걸 그때 개선을 좀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누가 단장님을 또 맡게 되시더라도 제가 느꼈던 점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네. 꼭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거는 네. 그동안 이제 34, 5년 동안 동포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 활동을 해 오셨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평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평통 무용론이 그동안 예.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용론까지는 안 해도 존재론까지도 나왔는데 존립 여부에 대해서 평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그 평통위원들이 네. 그 한국에서 대통령한테 이 초청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에 좀 등한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동포사로부터 외면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평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에 관한 네. 그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네.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지만 거기서 자문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네. 다른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뉴욕에만 해도 현재 170여 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라는 건 그 정책의 자문을 받으려고 하시는 목적도 있겠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결집해서 동포 사회를 결집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동참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70, 80명 정도의 평통위원이 선정되잖아요. 네.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또 선정돼서도 활동하는 부분은 몇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부분도 네. 뭐 없지는 않을 인정하시죠? 겁니다. 예, 네. 인정을 하지만 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단체도 단체에 소속된 그 소속 인원이 전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소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적다 이러는데 그래도 평통만큼 참여율이 좋은 단체는 동포사회에 없습니다. 네. 저는 단언하고 얘기해요. 현재 지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하나를 지적한다면 저는 지금 이제 뉴욕만 놓고 얘기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를 네. 놓고 예. 평통을 뭐 놓고 미주 예, 부의장이셨으니까요. 전체를 놓고 얘기한다면 바로 평통이라는 자기네들만의 그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한인회가 있고 평통이 있잖아요. 근데 한인회보다 결집력이나 출석률이 좋습니다. 네. 저 평통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맨파워가 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인 걸로 생각을 하는 얘가 왕왕 봐왔어요. 네. 저는 미주부장으로서 다니면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포사회의 구심점은 한인회가 돼야 된다. 네. 그 지역 한인회가 되고 평통은 한인회의 구심점 역할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바뀌고 있는 단계니까 좀 있습니다. 네.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이제 지금 17기였죠.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18기에는 어떤 평통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지금 이제 그래요. 물론 그 이중 언어도 잘해갖고 네. 현지 우리 지역 사회에서 대한민국 통일을 놓고 본다면 통일은 당사자 간의 통일은 어려워요. 그렇죠? 남북 간의 둘만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걸 얻어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통일을 영원하는 그거가 왜 당위성 그런 거를 논리 펼쳐야 네.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동참해야 됩니다. 평통은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의 발전에 이슈에 함께 하는 평통으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18기부터는 좀 그런 변화 있는
평통이 되길 좀 바라고요. 아, 그러면요. 예, 시간 관계에서 또 다음 네. 질문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뭐 벌써 이제 참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요. 1960년에 창립이 됐다고 해서 네, 지금 네. 뭐 57주년이요? 이렇게 네, 됐는데 그렇습니다. 57년 동안 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어 왔습니다만은 최근 이번에 34대인가요? 김민선 네. 회장께서 이민사 건립관, 이민사 이제 전시관, 네, 박물관.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건립 예, 예. 저기 전시관이 되겠죠. 박물관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동포들이 지지를 하는데 네. 여기에 전시하게 되면은 이제 역사적인 고증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큐레이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선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임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간다라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아직 그 이민사 전시관 박물관이라고 이제 한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 박물관으로 표명하겠습니다. 네,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서 깊숙이 제가 관여를 해보지를 못했고 지금 네.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건립을 한다랄 때 네, 제가 김민선 회장을 개인적으로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좀 만나봤습니다. 네,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인회 내가 내두겠다. 네, 근데 그걸 독립재산세 갖고 또 하나의 무슨 단체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단호하게 저한테 틀림없이 약속했습니다. 그거는 한인회 밑에 그 조직은 한인회장이 그 책임자가 되고 그 밑에 별도의 그냥 독립재산대로 운영할 뿐이다. 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인회관을 어떻게 말하면은 한인회관을 동포들이 찾아오는 회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저는 참 그런 의미는 굉장히 그거에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어느 공간을 다시 마련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왜 떨어졌다라는데 크게 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 뉴욕 한인회관이 그 맨하탄 상징적으로 좋고 24가 있는데 그 전철이 닿고 이래가지고 맘만 먹으면 찾아가기 좀 괜찮은데요. 네. 뭐가. 이민사 전시관을 만들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동포들이 네.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전시될 것은 역사적인 이제 유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이런 걸 고증할 수 있는 단계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네. 단기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전시관을 뭐 한다라는 것은 지나친 경비가 지출이 돼서 오히려 한인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 지적 잘 새겨들었다가 네. 이제 이번에 제가 네. 그 역대 회장단 네. 의장을 맡았으니까 그런 걸로 참고해서 최대한 네.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 현 그렇게 될 것 집행부나 같아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도 하겠습니다. 전직 회장단 이제 예, 의장이시니까 그렇게 한번 두 노력하겠습니다. 번째로 뉴욕 한인회의 이민사 건립관의 추진위원장에 KCC 김정희 뉴욕 한인회 전직 회장이죠. 네, 그분이 위원장으로 취임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논란까지도 현 한인 회장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아마 결정한 문제니까 저는 그 현 회장의 결정에 그냥 뭐랄까 따르는 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포들로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구심은 네. 또 반전도 있는 거니까 좀 동포들께서는 현 한인회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네. 것은 한인회, 평통, 지역단체, 뭐 청소년 단체, 그야말로 곳곳에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정리하면서 한인 사회 어떻게 이제는 이 시점에서 좀 더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한 두세 가지를 좀 마무리를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단체가 네. 공이 한인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거기에 소속된 그 인원은 사람은
일단 모임 있으면 참석을 좀 해주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가더라도 참여로부터 모든 단체의 힘은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오고 또 하나 똑같은 명패가 하나 있어요. 지속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바뀌면 사업, 인적자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임원. 이 봉사단체예요. 그래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안 돼요. 그냥 그 10계단을 올라가면 누가 2-3계단을 올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가놓고 제로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처음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하다 말아요. 지속적인 발전. 전임자가 한 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면 위험한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연속성을 가져야죠. 또 한 가지 또 정리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단체의 장을 맡으시면 뒷면을 꼭 보십시오.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뒷면도 보고 가십시오. 우리가 등산을 하면 구분응선 가서 정상을 다 바라본 사람은 그 산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구분응선까지 가서 정상만 바라본 사람하고 정상에 간 사람하고 틀린 부분은 산의 뒷면을 정상에 끝까지 오르지 않은 사람은 산의 뒷면을 볼 수가 없듯이 그러니까 나는 그 단체장이나 누가 맡은 사람이 이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자기한테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가 남는 거예요. 평생 가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어떤 꼬리표가 남도록 일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긍정적인 꼬리표가 남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해줘 말아야죠. 잘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거 거기에 저 굉장히 그 무슨 단체장이 할 때 저 손가락질이나 받고 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거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 아닌가요? 제가 김기철 회장님은 제가 30여 년을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뵈면서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아마 앞에서 제가 설거지를 잘하는 남자를 소개했듯이 설거지를 잘하듯이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꼭 모든 일을 다 잘하더란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앞으로 김기철 회장님은 설거지를 잘하는 남자로 제가 닉네임을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네, 될까요? 그러시죠. 정말 단체 한인회장뿐만이 아니고 단체장을 맡아서 이끌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워싱턴에서도 미주 청년 관계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주 청년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그 단체가 필요한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뉴욕 한인회면 뉴욕 이론 동포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규가 일어나고 싸움이나 하면서 그거는 동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도움을 못 줄 망자. 그거는 존재 가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숙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단체 그것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단체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출연자분들하고 악수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 회장님하고는 악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설거지 많이 해주시고요. 더 큰 우리 동포사회의 꿈과 비전을 좀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좀 돼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설거지를 잘하는 남자 김기철 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